한 2년 동안 20명 정도의 인터뷰를 했는데 사람을 못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연봉 얼마 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거는 내 연봉이다. 그래서 제가 나는 비싼 사람이다. 그러니 그만큼 지불하지 않으면 똑똑한 사람을 뽑을 수는 없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티베이터 조수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키워드 몇 개를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감을 뽑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 회사를 다녔어요. 그 중에서 스위스 로슈사 인터뷰할 때였습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들을 조금 우습게 봤는지 한 2년 동안 20명 정도의 인터뷰를 했는데 사람을 못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OTC 컨트리 매니저 뽑는 자리였습니다. 스위스 로슈사는 굴지의 제약 회사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뽑는다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한테는 굉장히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의 전화번호를 입수를 해서 직접 영어로 전화를 그분한테 했습니다. 참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당신은 스위스 사람인데 매우 똑똑한 한국 사람을 뽑는다고 들었다. 근데 2년 동안 20명 정도를 인터뷰했는데 뽑지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컨트리 매니저를 못 뽑은 이유가 스마트한 마케팅 디렉터가 없어서 그런 걸로 내가 얘기를 들었다. 근데 내가 한 명 매우 스마트한 마케팅 디렉터를 아는데 혹시 보고 싶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그게 누구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웃으면서 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약간 웃으면서 당장 프라이빗한 팩스로 이력서를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이력서를 보고 바로 만날 장소를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노보텔 앰베서더 강남에서 그 이튿날 만나기로 됐습니다. 만나서 1시간 동안 네가 가장 성공적으로 제품을 탁록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다면 그 제품이 뭔지를 얘기하라고 그래서 하나로 참프로 쭉 얘기를 해. 1시간 동안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계속 듣기만 하더니만 마지막에 연봉 얼마 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분이 그거는 내 연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몇 초 동안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비싼 사람이다. 그러니 그만큼 지불하지 않으면 똑똑한 사람을 뽑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벌거지면서 그렇게 불공손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불공손한 태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실을 얘기한 겁니다. 나는 매우 똑똑한 마케팅 중역이고 나는 그만큼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갖췄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입사를 해서 연봉 가치를 못할 경우는 언제든지 파이어를 시켜도 좋습니다. 그러나 연봉 그 이하로 내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굉장히 화는 났지만 그분이 의사결정은 못한다고 홍콩까지 날아가서 거기에서 스위스 본사에서 온 분과 30분 동안 인터뷰를 하고 스위스 로슈사에 합격한, 그리고 OTC 컨트리 매니저가 된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은 갑이고 나는 을이니 갑이 해주는 대로 받겠소 라고 했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만 갖춰서 자기 주장을 못했다면 아마 그 엄청난 연봉은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자신감 있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던 거죠. 무슨 일이든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확신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그리고 난 비싼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요, 호기심이 작동하고요, 그리고 와, 이 사람 뭔가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깔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다 똑같다고 봅니다. 자신감, 이것이 어찌 보면 전부입니다. 어렸을 때 또랑을 건너려고 하면 홍수 때 비가 많이 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멀리서 막 뛰어가지고 그 또랑을 넘습니다. 근데 자신감 없는 사람은 그 앞에서 멈추곤 하고, 뛰어도 자신감 없이 뛰기 때문에 결국에 물에 빠지고 말지요. 그와 똑같듯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어떤 육체적인 핸디캡이나 또 정신적인 핸디캡이나 이런 모든 것이 자신감으로 넘쳤을 때는 다 극복도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난 자신감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기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작은 성공 하나를 해봐라. 작은 성공, 큰 성공이 아니다, 뭐 보통 성공이 아니다, 그냥 작은 성공, 그리고 그 성공을 자기한테 충분히 칭찬해 주면서 대견하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 했을 때도 또 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이 방법을 쓰면 굉장히 자신감을 기르는데 도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사는요, 가능하면 밑에 직원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칭찬거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집중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 할 때 생산성이 훨씬 더 배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신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감은 스스로 길러내는 거죠. 그리고 또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상에서도 내가 이렇게 자신감 없이 얘기했을 때 저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자신감 없이 얘기했을 때 저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아하, 이게 효과적이구나 라는 거를 금방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축적됩니다. 제가 또 그 스위스 로슈사 인터뷰할 때도 그랬지만요, 제가 KTF에 입사할 때도 자신감을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저는 이동통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전화 오면 뚜껑 열어서 전화 받고 뚜껑 닫으면 전화가 꺼지는, 그거 외에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동통신 회사 KTF에서 마케팅 전략실장으로 인터뷰할 때 제가 만약에 업무 지식을 묻는다면 IT에 대해서 문의아리기 때문에 저는 버벅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사장님을 내가 인터뷰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꿔서 먼저 사장님한테 계속 질문 공세를 펼치고 답을 해나가는 식으로 제가 그날 인터뷰를 끌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제가 마케팅 전략 수장으로 합격을 해서 회사에 상무로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들어서자마자요, 웃으면서 여유자적하게 사장님, 오늘 신문에 사장님 대서특필 기사를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대답, 벌써 신문 보시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회사 기사를 다 보고 왔습니다. 아이고, 부천줄 하시군요. 아이고, 우선 앉으시죠. 앉자마자 또 질문 공세에 들어갑니다. 사장님, KT그룹에는 6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석박사만 해도 수천 명인데 어찌 외부에서 마케팅 전략실장을 뽑으시려고 그럽니까?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아, 그러면은 무슨 회사에 문제점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점인가요? 우리 회사는 통화 품질이 PCS라서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제 대답. 그럼 통화 품질 좋다고 광고하셨습니까? 아니, 통화 품질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화 품질 좋다고 광고해야 됩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통화 품질이라는 거는 사장님께서 판단을 하신 거고, 객관적인 소비자는 그걸 잘 모릅니다. 누가 핸드폰 2개 가지고 통화 품질 측정하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장님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 통화 품질이 직원들한테도 전파돼서 직원들도 나쁘게 인식할 것이고, 직원들이 나쁘게 인식하고 있는 통화 품질은 불특정 다수한테도 자신감 없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뭡니까, 사장님? 우리는 역사가 짧습니다. 제 대답. 역사가 짧은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나이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는 젊은 회사 포지셔닝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는 눈치가 보이셨습니다. 인터뷰 도중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묻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물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물으면 나는 얼굴부터가 자신감이 없을 겁니다. 웃음도 띄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장님한테 질문하고 사장님이 답변하고 또 내가 답변하는 식을 길렀을 때 굉장히 분위기는 좋아졌고, 또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여유까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1인당 사용액이 우리 KTF는 SK텔레콤보다 적습니다. 똑같은 핸드폰을 써도 SK텔레콤 기업 고객이 많고 우리는 개인 고객이 많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은 왜 500만이나 됩니까? 우리 고객은 여성과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성과 아이들은 왜 우리 고객이 됐을까요? 그것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사장님, 광고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통화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하게 받는다. 그것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익 추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즉석에서 제시를 했죠. 아니나 달라 사장님은 감동하셨고 결국 최종 낙점을 저를 하셔서 제가 KTF의 마케팅 전략실장 상무로 취임을 하게 된 에피소드입니다. 이것도 순전히 자신감 덕이지요. IT에 대한 지식 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니셔티브를 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내가 이니셔티브를 줬기에 사장님이 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었지, 사장님 질문에 제가 대답했다면 이렇게 유창하게 여유있게 미소 지으면서 분위기 좋게 끌어나가지 못했을 거랍니다. 그리고 결국에 모든 인생은 협상이다. 협상은 뭡니까? 내가 주도권을 쥐지 않으면 협상에 끌려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주도권을 내가 줘라. 이것이 자신감의 활용점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거, 작은 성공을 체험해보세요. 더 큰 성공을 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